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인터넷 요금으로 한 달에 87,000원을 내라고 하면 내시겠습니까? 게다가 가입비 명목으로 장비값 55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요?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기가 인터넷이 3만 원인데 무슨 소리냐며 당장 채널을 돌리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들고 대한민국에 상륙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적인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지하철 화장실부터 산꼭대기까지 5G가 터지는 통신 강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기존보다 3배나 비싸고 속도는 더 느린 위성 인터넷을 쓸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수천억 원을 들여 한국 법인을 세운 데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인터넷 회사가 하나 늘어난다는 뉴스가 아니라 8만 7천 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신비와 주식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를 강원도 산골짜기나 섬에 사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노리는 진짜 고객은 여러분의 안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신의 불모지였던 바다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다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요. 지금까지 이 배들은 지구에서 36,000km나 떨어진 정지 궤도 위성을 썼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신호가 오가는데 한 세월이고 요금은 수백만 원인데 속도는 옛날 세레지보다도 못했죠. 비싼 돈 내고 카톡 하나 겨우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5에 50km라는 낮은 고도의 위성을 깔아버리니 바다 한가운데서도 100메가비트가 넘는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진 게 아닙니다. 비용 혁명입니다. 국내 하운사인 페노션은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했는데요. 배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본사에서 점검하고 최적의 항로를 분석해서 기름값을 아끼고 있습니다. 선박 운영비의 20%가 기름값인데 여기서 1%만 줄여도 연간 수십억 원이 남는 장사거든요. 월 8만 7천 원? 기업 입장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돈으로 수십억을 버는 셈입니다. 하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면 와이파이 잘 안 터지죠? 시속 900km로 날아가는데 통신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 문제마저 해결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미 도입을 시작했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유튜브를 끊김없이 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스타링크의 진짜 타깃은 개인 고객이 아니라 돈 단위가 다른 선박, 항공, 그리고 기업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보와 재난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최근 서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가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서울 한복판, 통신이 제일 잘 터지는 곳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대체 왜 위성 인터넷을 쓸까요? 정답은 보험입니다. 만약 지진이나 화재, 테러로 건물 지하의 통신선이 끊어진다면 타워 전체가 고립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는 지상의 재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즉 스타링크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최후의 생명줄입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러시아가 통신망을 다 파괴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구한 건 일론 머스크가 보낸 스타링크였습니다. 군대가 드론을 띄우고 작전을 짤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우리처럼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 같은 시장을 머스크 혼자 다 먹게 될까요? 그럴 리가요. 지금 지구 저편에서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무려 13조 원을 쏟아부어 위성 인터넷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존의 무기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AWS입니다.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싸움에서 아마존은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갖고 시작하는 셈이죠. 여기에 영국과 인도가 연합한 원웹이라는 회사도 기업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하늘에 패권을 둔 우주, 삼국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스페이스X는 어떻게 위성을 쏘는 비용을 이렇게까지 낮췄을까요? 여기에 스타링크의 무시무시한 경제적 해자가 숨어 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켓 재사용입니다.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쏘고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비싼 비행기를 폐차하는 거랑 똑같았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 재활용합니다. 덕분에 우주로 물건 보내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택배비가 25,000원 하던 게 2,500원이 된 겁니다. 둘째, 위성 대량 생산입니다. 옛날 위성은 장인이 만드는 명품 시계처럼 비쌌지만 스타링크 위성은 공장에서 과자 찍어내듯이 만듭니다. 한 달에 120개씩 찍어내죠. 로켓도 내 거, 위성도 내 거, 만드는 것도 자동화. EA 수직 계열화 덕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우리가 스타링크를 쓸 때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한국에 있는 기지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 서버를 거쳐 갈까요? 만약 우리 군사 정보나 기업 비밀이 해외 서버를 돌아서 간다면 이건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머스크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한 국가의 통신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의 스위치를 민간 기업이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또 하나 우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도 지구상공에는 총알보다 7배 빠른 파편들이 날아다니는데 여기에 위성 수만 개를 더 띄우겠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위성끼리 부딪혀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인류가 영원히 지구에 갇히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는 우주 인터넷에 열광할까요? 그들이 그리는 미래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의 최종 목표는 다이렉트 투 셀, 즉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접시만 한 안테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등산하다 조난당해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핸드폰이 터지는 세상. 통신 음영 지역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자율주행차나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는 6G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우리 통신사들은 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광 케이블이 깔린 나라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스타링크가 한국 지상망을 이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통신사의 진짜 알짜배기 수익원인 선박, 항공, 기업 시장을 스타링크에게 야금야금 빼앗기게 될 테니까요. 더 무서운 건 통신사가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테슬라나 애플이 위성 통신 기능을 기본으로 넣고 고객한테 직접 요금을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통신사 대리점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신사는 그저 거대 테크 기업에게 주파수나 빌려주는 관리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타링크의 상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땅의 법칙이 지배하던 통신시장이 하늘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세기 초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물류혁명이 일어났듯 이제 우주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는 구경꾼이 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로운 인터넷이 우리 지갑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별별 경제학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